송영길, 진격의 송영길입니다.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 입구서 막힌 송영길. 검찰이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갔습니다. 송영길이 자진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안 만나줍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입니다.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에 들어갔는데 조사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반부패 수사 2부 부장에게 면담 요청했다. 사무실에 연락해달라. 검찰 민원실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담당이 누군지도 알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못 받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지. 아직 조작이 완성이 안 됐거든.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거 좀 길지만 전문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진격의 송영길, 송영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전문을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군품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2일 파리 기자회견과 2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대 막 결혼하여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0대, 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장관의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한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 씨를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의 전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가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8일 이정근 씨가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 2부와 JTBC를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정근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씨의 진술 번복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참고인이나 주변 인물의 신상 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데 참고인, 일반인의 출국 정보가 언론에 바로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언론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정근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이정근 본인과 변호인
변호인의 입회 없이 녹취록이 추출되어 언론기관에 유출되었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와 JTBC는 공무상 기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4월 12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JTBC 녹취록 보도가 될 수 있는가요? 이정근 씨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중앙지법 부패수사 2부 검사들과 JTBC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별건 수사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9,700만원 돈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기부단체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혐의 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면 안 됩니다. 물극필반, 과유불급입니다. 민심 위반을 검찰 기획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 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교수가 되어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이를 소환하여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 아닌가요? 과유불급이라 생각합니다.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신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자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700여 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수사 대상으로 구속시키려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무역 적자에 경제, 국방, 외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3차 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 야당 기획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은 물 건너가고 극단적인 분열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 수사라는 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로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국가, 안보, 외교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질질 끌어 총선용 정치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번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이런 사람 못 건드립니다. 나를 구속해라. 별건 수사하지 마라.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거 수사 어차피 질질 끌 생각이었거든요. 송영길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볼게요. 소환 통보 안 했는데 자진 출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정치 쇼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거 안다. 그런데 파리에 내가 놀다 있다 온 게 아니다. 내가 파리에 국가적 약속, 파리에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훈장 2개 받은 유일한 정치인이다.
겁니다. 대사 초청으로 강의실 배정받고 연구실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닌가, 언론에 노출해서. 그런데 들어왔더니 출국 금지시켰다. 그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일주일째 혼자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오는지 문의가 온다. 내년 6월에는 명예박사 주기로 했는데 이런 걸 협의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걸 협의하고자 나왔다.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별건 수사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이 경선 자금으로 쓰인 거라고 의심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의혹도 필요 없이 회계장부 분석하면 나올 것 아닌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내 싱크탱크다. 국회의원이 전국적 정치를 하고자 하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내가 인천 국회의원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 강조하고 부울경 경제발전 제시할 수 있었다. 싱크탱크 도움 없이 국가 전체사를 말할 수 있겠나. 지금 기후위기나 원전 폐기물, 해결료, 재사용 문제도 연구소 박사들 통해 토론 통해 정책 제안 받고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철저하게 기획, 재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고 국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 조직이다. 여기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해 갔으니 투명하게 분석해서 관련 없음이 드러날 거다. 떳떳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는데요. 기자가 파리에서 회계 담당자 박아무개 씨 만나서 이번 사건 관련 논의하셨나? 이게 검찰이 기레기들한테 소스를 줬다는 강력한 이야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나기도 전의 일이다. 그분은 피의자도 아니다. 모 신문에 나왔던 건 권력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준 것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국민 여러분, 해외에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정보가 유출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겠나? 어떻게 사생활 보호하겠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은 프랑스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단체로 프랑스 여행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와 만난 것 뿐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 사건 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사람의 정보를 언론에 막 흘려. 그리고 그걸 막 사찰을 해. 이게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거지 압수수색 당일날 현장에 안 나오셨는데 이유가 있냐라고 하니까 전 그래도 20년 넘게 정치했지만 축축 기사로 매일 보도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있을 수 없다.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울증 걸릴 정도다. 여러분, 저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 검찰 수사 집중하면.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나.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사실을 유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한 사람을 파리에서 돌아오게 하겠나. 다 준비해서 불렀으면 됐지 않았나. 불러서 왔는데 일주일 동안 조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준비돼서 불렀으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검소하게 사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부만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집도 없습니다.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도 대단한 분인데 정치 시작했으니 우리 재산에 욕심내지 말자. 아내가 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치한다며. 당신 정치한다며. 우리 재산 욕심내지 말자. 전세 살아요.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전세 내고 집안도 허름하고 차 안 타고 다니고 자기 세비, 국회의원 때 세비 받아서 바퍼에 얼마씩 기부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비리로 나를 엮고 쳐들어가는 거죠. 검찰이 못 건드려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인간들이 검찰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단죄할 겁니다. 윤석열의 말로는 분명히 감옥입니다. 절대 사면받지 못하는 감옥생활.